때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상황이지. 두원이 요번에 몇 개의 공통 접선을 갖는다? 2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두원이 2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이 녀석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두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두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두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예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림이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두원이 몇 개의? 한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두원이 한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한다? 두원이 내접할 때. 두원이 내접할 때. 두원이 내접할 때. 자, 여기까지 쓰셨습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자, 얘는 케이스가 같죠? 묶어서 한 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두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지 않을 때. 두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지 않을 때. 땡땡.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 두 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지 않을 때.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 두 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지 않을 때.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2개 가지고 공통 접선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으면 얘는 사실은 무슨 개념이다? 두 원의 위치 관계다 라고 이렇게 파악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요번에는요,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원이 있어요. 공통 접선은요, 이렇게 외접선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접선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뭘 구하고 싶다? 외접선과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외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접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풀이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경우가 있고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도 되게 좋아. 공식보다 그림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어떤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원 2개 나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행위가 있다 그랬지.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접점이 나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행위가 있지. 접점은 누구랑 연결한다?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라고 표현한다.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라고 표현한다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고요.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후에 90도.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후에 90도 이렇게 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 맨 위에 개념의 제목에 적습니다. 자,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 땡,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화살표 옆으로 빼서. 야, 직각 삼각형 나오면 항상 무슨 개념이야? 피타고라스 정리. 예, 화살표 빼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적어 놓으세요. 적어놓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개념이다.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을 만든 후 피타고라스 정리. 뭐 배울 때 우리가 이 개념 배웠지? 현의 길이 배울 때 배웠는데 공통 접선의 길이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직각삼각형을 그려내야 돼요. 그런데 그 직각삼각형은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 보자. 내가 그어놓은 중에 아주 스페셜한 애가 있어. 누구냐면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이 선이 되게 중요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돼야 되는 녀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빗변이니까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요 선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두원의 중심, 여기 이와 같이 두원의 중심이 있어. 근데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보는 요 공통 내접선 있지? 요 녀석에 무슨 선을 긋는다? 평행선을 그어야지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되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에 뭐가 나온다? 빗변이 만들어진다. 자, 직각삼각형을 그리되 공통접선, 이 공통접선과 무엇을 그린다?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남은 한 변으로 잡아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 점의 좌표를 A',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할게요. 이 점의 좌표를 A',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원래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선분 AB였지. 그런데 이 AB는 뭐랑 같아? 선분 A', B'랑 같은 상황이네요. 자, 여기서도 3분 AB의 길이는 뭐랑 같다? 3분 A', B'랑 같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 B, C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 뭐라고 보통 불러?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C의 제곱이 기준이 아닌 내가 얘를 B의 제곱을 기준으로 풀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시작!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요. 자, 이번엔 A 제곱을 기준으로 풀 겁니다. 시작!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자, 선생님이 길이를 구하는데 길이를 구하는데 C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C는 구할 수 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자, 길이 B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선생님이 길이를 구하는데 A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요 표현들이 전부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오는 식들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 내가 A-B'를 구하고 싶은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표현할 거예요. 큰 원의 반지름 R, 작은 원의 반지름 R''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 몇이 될까? 요만큼의 길이는 R''가 되겠지. 결국 이 직각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R-R''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는 A-B''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3분의 A-B'는 시작!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 R, 작은 원의 반지름 R'. 그러면 이 길이도 R''가 되겠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놓으면 A-B''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적어놔야 되죠. 공식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자, 맨 위쪽에 보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 땡땡 나와 있죠? 요 식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요 공식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통 접선의 길이는요, 그림을 그려서 풀 수도 있고 공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은 그림 그리는 걸 훨씬 좋아해요. 공식에 막 끼워 맞춰서 넣는 것보단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보고 암산하는 게 더 편해요.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취향대로 접근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네,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식요 한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시작! 공통 외접선의 길이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다시의 제곱. 공통 내접선의 길이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 다시의 제곱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이제 밑에 정리할게요. 공통 접선의 길이는 두 원의 중심거리 D와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보시오라고 원 두 개를 주고 있어요. 자, 공통 접선의 길이는 뭘 항상 알아야 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지. 그러려면은 이 원의 중심을 좀 알아야겠네? 자, 중심 한번 불러보자. 부호를 바꾼 절반 0,2. 부호를 바꾼 절반 3,0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도 알아야 돼? 두 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지. 자,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반지름 구하는 공식 외워볼까? 시작!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개념집 더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지름 구해봤더니 2분의 루트 A 제곱 없네요. B 제곱 16 나왔네요. 마이너스 4C. C가 0이니까 써줄 필요 없겠죠. 반지름 구했더니 몇 나옵니까?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 두 번째 원에서도요 반지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루트 36 플러스 0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0.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3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그림으로도 풀어보고 공식으로도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그림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중심이 0,2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3,0이 나왔는데 공통 외접선이면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림 그려보자. 요렇게 나오겠구나. 자, 요만큼 작은 원의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이 3이니까 얘 요만큼 나올 거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요 녀석 계산하면 3의 제곱 9, 2의 제곱 4 해서 몇 나오니까? 루트 13 나오겠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내가 구하려는 이 길이가 곧 이 길이와 일치하지. 몇 나오겠습니까?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루트 12. 자, 루트 12는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2 루트 3이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공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루트. 자, D의 제곱이니까 D 아까 우리 루트 13 구해놨지? D의 제곱은 13 빼기 R-R.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1이지? 1의 제곱. 그래서 얘는 루트 12는 2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으로도 그냥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은 왠지 그림이 더 좋아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요거는 성향이 달라요. 채연 양은 그림보다 수식 좋아하죠? 아니에요? 수식 좋아하지 않아요? 수학 문제 풀 때? 네. 그게 취향이 있어요, 학생들마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림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림이 수식보다 더 상급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페이지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원의 방정식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접이든 외접이든 중심원, 중심투, 접점은 항상 일직선상에 놓인다. 일직선상에 놓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직선상에 놓인다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래 중심 접점은 쭉 일직선 하나의 직선상에 놓인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냥 상식으로 알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밑에 여백에다 우리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줄짜리 필기냐면 8줄짜리 필기할 거예요. 자, 원이 y는 x 대칭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원이라는 도형 자체가 어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항상 대칭인 상태잖아. 그런데 얘가 y는 x 대칭이라는 것은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지. 맞아? 이 얘기는 원의 무엇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까?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와, 이 원은 중심이 뭐라고 놓고 정리하면 되겠다? K, K구나 라고 놓고 정리하시면 좋아요. 자, 중심이 결정되면 우리 식 세우기 할 수 있지. 불러볼까? 시작! x-k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원이 x축 대칭인 경우 원이 y축 대칭인 경우 그리고 원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 경우 자, 원이 원점 대칭인 경우 자, 원이 x는 a 대칭인 경우 원이 y는 b 대칭인 경우 그리고 원이 a, b 대칭인 경우 이렇게 8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중심을 잡고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x축 대칭이야. 우리 중심을 뭐라고 넣으면 참 좋겠습니까? 중심이 어디 있어? x축이라면 k, 0. 그러므로 x-k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중심이 원이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 거다? 0, k에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x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원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것은 중심을 뭐라고 놓으면 돼? k, 마이너스 k로 놓으시면 됩니다. x-k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중심이 원점 대칭이라는 것, 원이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중심이 몇 몇이다? 0, 0이다예요. 그러므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원이 x는 a 대칭이라는 것은 중심이 몇 몇이라는 얘기일까? a, k. 자, 보자. x는 a 이렇게 생겼어요. 자, x는 a라는 이 녀석 앞에는 뭐가 생략 되어 있냐면 모든 y 값에 대해서 항상 x는 a야 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즉 y는 뭐가 올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k.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요. 자, 원이 y는 비대칭이라는 것은 중심을 뭐로 놓고 풀어야 된다. 시작! k, b. 그래서 x-k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요. 자, 원이 a, b 대칭이라는 것은 중심이 몇 몇이다? a, b라는 얘기이므로 그냥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야, 중심이 a, b는 원이 있어. 이 얘기를 하기가 쪽팔려가지고 원이 a, b 대칭일 때 다음 문제 풀어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내는 표현에 관한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도형의 이동 마무리 짓고요.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